와, 진짜 제가 런던 고라니 유튜브를 시작한 이후 정말 최고로 완벽한 주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먼저 아시안컵 축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간밤에 우리 K축구가 또 한 번 역전승 드라마를 연출하면서 4강에 드디어 진출했습니다. 아니, 이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흥분의 도가니인데 그 디테일을 보면은 진짜 저는 밤에 이거 보다가 심장마비 오는 줄 알았어요. 와, 진짜 그 손흥민 프리킥, 이거 어떻게 막어? 이거는 진짜 패트리어트, 아이언돔, 사드, 데이비드 슬링 그 무엇으로도 도저히 이거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목적지가 정해져 있어. 그냥 골대 안으로 그냥 거길 향해서 직진, 아니지, 완전히 유도탄급으로다가 그냥 골키퍼 손이든 뭐 골대든 하여간 무조건 다 피해가지고 결국은 목표물 네트에 갖다 꽂히게 그냥 그렇게 설계된 무기야, 무기 이거는. 그리고 참, 클린스만 감독, 당신은 도대체 축구 감독입니까? 영화 감독입니까? 아니면 무술 감독입니까? 뭐 이렇게 축구 경기를 그것도 편집도 못하는 라이브를 이렇게까지 정말 극적 효과를 내가지고 몰입감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까? 이제 어젯밤에 축구 보면서 뭔가 운동복을 입고 좀 기분을 내고 싶은데 평소에 운동을 하도 안 하니까 운동복이 없어가지고 최대한 비슷한 걸로다가 이렇게 하여간 지금 당장 제일 부러운 사람은 3명. 바로 손흥민 아빠,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 아들, 또 한 사람은 바로 목요일날 메타 매수 들어간 사람. 이제 여기서 오늘 새벽 뉴욕 증시 이제 정리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사실 어제 우리 K 증시가 정말 2024년 들어서 그 정말 모든 억울함을 한풀이 하듯이 완전히 서력의 급등이 나왔잖아요. 정말 어제만 같으면 모든 개미들이 다 사우디 왕자 공주급으로 이제 부자가 될 텐데, 아니지. 그럼 또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짐바브웨처럼 계란 하나에 한 2억 정도 갈 수가 있겠죠. 하여간 그래서 모두가 부자가 되는 그런 세상은 올 수도 없지만 와서도 안 된다 이거야. 하여간 근데 오늘 새벽 뉴욕 증시가 만약에 하락이 나왔으면 우리 당장 월요일 날 조금 계산이 복잡해질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도 이렇게 이틀 연속 급등이 나오면서 모처럼 미강 한강이 현실에서 일어난 겁니다. 미강 한강은 뭐 어디 저 미사리 쪽 고수부지가 아니라 미국 증시 강하고 한국 증시도 강하고 이게 미강 한강. 근데 정말 1월 한 달 내내 미강 한약이었었다가 목요일 날 미약 한강이더니 마침내 이번 주 마지막을 미강 한강으로 해피엔딩을 한 거예요. 아니, 해피엔딩 정도로는 약해. 익사이팅 엔딩 아니면 오르가즘 엔딩 정말 이 정도 급이지. 간밤 축구까지 다 포함을 했을 때는. 하여간 주말에 이렇게 국뽕이 한껏 차오른 채로 이제 제가 기대하는 거는 마침 다음 주가 설 연휴인데 이거 앞두고 명절 준비하는 분들 소비 심리도 조금 의기양양해져 가지고 일단 우리 골목 상권도 혜택 보고 자영업자분들도 그렇고 일단 평소에는 떡국떡도 한 봉지만 사던 분들이 아예 뭐 남으면 뭐 뒀다 끓여 먹지 뭐 이러고 넉넉하게 한 2봉지, 3봉지 사고, 그 다음에 이제 명절 차례상도 이제 좀 더 푸짐하게 마련을 하고 싶은 그런 지금 심정이 막 차올랐잖아. 그럼 또 전통시장도 대형마트도 다 매출 늘고 고용 늘고 지금 이렇게 구군이 2월 들어서 갑자기 살아난 이런 혜택이 전 국민한테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거죠. 근데 앞에서 참 그 메타, 그 구 페이스북 산 사람들 왜 부럽다고 했냐면 참 이 메타야말로 정말 그 코로나 유동성 장세 때 혼자만 주가 개박살나면서 주주들을 메타작 해버렸던 그런 정말 한숨의 아이콘이었는데 지금 진짜로 은혜 갚은 까치급으로 급부상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새벽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 중에 나스닥이 상승폭이 제일 컸고요. 그럼 당연히 빅테크들의 활약이 뭐 컸겠구나 짐작이 가능했는데 이 중에서 메타가 하루 만에 20%가 넘게 올랐어요. 그 시총 1600조짜리가 무슨 코스닥 작전주 맨키로다가 하루 만에 20% 주가가 수직 상승 나왔다고요. 세상에 이런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일수를 깔아놔도 하루에 20%는 이건 말이 안 돼. 이건 잡혀가는 거야. 거기다 그런 사금융은 워낙에 이제 돈을 떼이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리스크 비용까지 다 이자에 포함된다고 하지만 이거는 미국이라는 그 기축통화국이 LP 역할을 하고 있는 뉴욕 증시 빅테크인데 하루 만에 20%라니요. 하여간 그 배경에는 메타가 이제 지난 4분기 실적도 좋았지만 앞으로 전망도 좋고 또 무엇보다 주가에 이거보다 더 큰 효자가 없는 게 바로 배당하고 자사주 매입, 이걸 동시에 발표를 해버린 덕분입니다. 거기다가 미국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하면 반드시 그 자사주 소각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 K 증시에서는 자사주 매입을 약간 주가 방어용으로 쓰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홀라당 팔아먹고 돈 챙기잖아요. 근데 미국은 자사주 매입은 곧 소각이고 유상 감자나 마찬가지야. 그리고 이제 배당도 이번에 메타가 그 2004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페이스북으로 창업한 이후 그야말로 창사 이래 첫 배당 발표니까 당연히 의미가 크죠. 자, 일단 여기서 오랜만에 생색 정보통 좀 할게요. 진짜 이거는 오늘은 나 못 참겠어. 제가 지난 1월 한 달 내내 절대 어설프게 저가면서 들어가지 말고 물 타지 말라고 경고했었고, 대신에 우리에게는 음력 산타랠리가 온다고 절대 어디 떠나지는 말라고 얘기했었죠. 여기 이제 유튜브에 증거가 다 남아있잖아. 영상하고 썸네일 이거는 빼박이잖아. 우리 11만 5천 명의 증인들이 다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다가 딱 이번 주 월요일 라이브 때부터 이제 1월 마무리되면서 조정도 끝난다. 바닥 탈출 신호 나온다. 준비 들어가자. 그리고 바로 화요일부터 그동안 이제 제가 괜히 호객행위처럼 느껴질까봐 안 했던 외국계 리포트 다시 재개를 했죠. 그때 이제 코스피가 2498이었고 어제 2615포인트야. 일주일 만에 완전히 이제 천지가 개벽한 거야. 근데 외국계 리포트 이제 모처럼 제가 다시 시작하면서 골드만삭스가 연준의 3월 금리 인하 가능성 아직 살아있다고, 그거랑 동시에 코스피 목표치를 2885포인트 전망치 내놓았고, 그 다음에 외국계 증권사들 이제 개별 종목 탑픽으로 네이버, 현대차, 기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K은행주들 중에서는 그중에서 이제 탑픽으로 CLSA가 메리츠 금융지주 그리고 JP모가는 KB금융 이런 데 딱 찍었잖아. 이게 바로 2박 3일 전인데 바로 어제 외국인 하루 만에 순매수 2조. 이거 다 이런 종목들의 개처럼 달려들어가지고 대량 매수세로 들어 올려버렸다고. 아니 이래도 내가 비관론자야? 이래도 내가 입만 열면 그냥 부정적인 말만 쏟아내는 놈이라서 저런 놈은 절대 돈 못 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고 이제 와서. 자, 근데 정말 현대차, 기아야말로 3년 전 애플카 상상 임신 그때 한번 호되게 우울증을 겪은 이후로 아무리 그 뒤로는 실적이 사상 최대치 나오고 어쩌고 해봤자 주가는 전혀 약발을 받지 못했는데 이번에야말로 정말 한풀이 하듯이 시세 분출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대로 쭉 상승하기는 좀 그동안 쌓였던 원한성 매도 대기 물량이 만만치 않은 것도 이제 사실이고, 또 그때 애플카 그 난리 났을 당시 28만 원 거기까지는 현대차 주가 사실 좀 멀었죠. 런하 반갑습니다. 정말 모든 게 다 장밋빛으로만 보이는 그런 모처럼만의 주말인데, 여기서 우리는 일단 설 연휴를 앞두고 이제 또 시험대에 오릅니다. 일단 설이나 추석 주간치고 증시가 좋았던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거는 뭐 명절 비용 마련성 매도세도 있고 하니까 뭐 일시적인 거라고 봐도 사실 일단 2월장 시작하자마자 지금 급하게 강세장이 찾아왔는데 혹시라도 설 연휴 때 미국 증시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럼 설 전에 일단 주식 비중 최소화, 현금 비중 최대화 이런 이제 매도세가 몰릴 가능성은 여전히 있고요. 또 문제는 정작 설 연휴에 미국이 이제 우리 휴장일 때는 내내 오르다가 딱 우리 설 연휴 마지막 날 월요일에 급하게 차익 실현 매도세로 꼬라박으면은 우리는 화요일 개장 때 그 전 연휴 기간 오른 거보다는 당장 새벽 뉴욕 증시 마이너스를 보고 여기에 따라서 분위기가 휩쓸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걱정은 중국 증시가 지금 거의 바닥을 막 핥고 있는 그런 불안한 상황인데, 중국은 우리보다 이제 일주일 늦게 춘절 연휴에 또 돌입을 하게 되다 보니까 거기서도 명절 앞두고 현금 확보 수요가 몰릴 경우 우리는 설 연휴 쉬는 동안 중국 증시, 홍콩 증시 하락세에 또 불안해질 수가 있죠. 하여간 그래서 떨줍 올 팔만이 살 길이다. 절대 그 지난 현대차 애플카 그 당시처럼 누가 봐도 엄청난 호재인데 그걸 나까지 알았다? 그때는 분명히 산드라박 머리 한기범 형님 두피 여드름 남산타워 피레침입니다 이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이번 주 1말 2초 주간은 결국 해피엔딩으로 마감했지만 간밤 뉴욕 증시가 뭐 시종일관 무조건 한 방향으로 다 좋았던 건 아니었고요. 몇 가지 이제 이 변곡점이 있었고 위기도 좀 있었는데, 우선 개장 전에 발표된 미국 1월 고용 지표가 또 서프라이즈 나와가지고 3개월 연속의 고용 대박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아니 11월, 12월은 미국 대표적인 뭐 소비철 대목이니까 그렇다 치고 이번 1월 고용은 또 왜 대박이 났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연준 금리 인하 전망은 또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 이거하고
또 간밤에 정말 그 미국 매그니피센트 세븐 앞에 보신 메타부터 엔비디아 등등 완전히 그냥 우샤인 볼트가 100m 질주하듯이 그렇게 급발진들 했는데 이 중에서 테슬라만 또 하락 마감입니다. 요건 이제 내일 월요일 개장을 앞둔 월요병 치유 프로젝트 내일 뉴스 미리 보기에서 자세하게 이제 전해드릴 예정인데 일단 아시다시피 테슬라 4분기 실적은 뭐 당연히 뭐 전기차가 잘 안 팔렸고 그나마 팔린 것도 왕창 할인해 준 것들이니까 실적도 안 좋을 게 뻔했고 대신에 이제 이걸 모두가 예상했었기 때문에 뭐 실적 쇼크라고 하기에는 너무 뻔한 정말 난이도 1짜리 그런 퀴즈와 답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주가는 지금 하락세가 그 뒤로도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는 사실 요걸 의심하는데 왜 일론 머스크가 작년 11월 15일 날 아니 날짜도 안 잊어먹는데 본인이 그 CEO로 있는 트위터에 어떤 이제 예술가가 미국에서는 분명 마이너인 유태인 공동체가 메이저인 백인들에 대한 증오를 부추긴다는 이런 트윗을 올렸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 여기에 동조하는 댓글을 달아버린 거야 공개적으로. You have said the actual truth. 이게 이제 우리말로 당신은 분명 실체적 진실을 말했다 이렇게 해요. 이제 이것 때문에 미국 월가와 워싱턴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유태인 리더들이 겉으로는 일단 이제 약간 복화술처럼 표정 관리를 하면서도 뒤로는 응징에 들어가는데요. 그때 우리 내일 뉴스에서도 이거 상당히 이제 비중 있게 전해드렸는데 사실 뭐 미국에서 모든 유태인은 다 백인이지만 그 백인이 모두 유태인은 또 아닌 그러니까 백인 중에서 분명 어느 정도 이제 소셜 포지션이 있긴 하지만 정작 유태인이 아닌 사람이 더 많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인데 하여튼 그래서 당시 이게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줄 알았던 사람들이 많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또 그때 내일 뉴스에서 다 얘기했고요. 아니 뭐 이것도 역시 영상이 다 남아있으니까 증거죠. 근데 이게 유태인 그 특유의 뭐랄까? 이것도 유태인 혐오 발언은 아니고 요거는 제3자로서 얘기하는 거야. 그 유태인 특유의 쿨함을 가장한 뒤끝 요런 게 이제 발휘되면서 그로부터 한 일주일 뒤부터 이제 애플, IBM, 오라클 이런 데서 트위터의 광고 게재 중단한다고. 그리고 이제 유럽연합에서도 당연히 사실 어떻게 보면 유태 공동체의 뿌리가 되는 게 이제 유럽인데 자기들 건드렸다고 역시 유럽연합도 트위터 광고 중단 동참 기업들 막 서명운동 일어나고 이게 그냥 아주 일파만파 퍼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러다가 이제 작년 연말 오면서 이제 이거 이러다가 정말 좆되겠다고 느낀 바이든과 백악관이 나서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쏘아올린 그 반유태주의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표명을 한 거예요. 백악관이 그 어떤 정치적 사안이 아닌 개별 기업 거기다 그 CEO가 자기 개인 SNS에 남긴 글에다가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유감 표명을 하는 건 정말 이례적인 사건이었죠. 근데 그 뒤로 테슬라 주가를 한번 보세요. 결국 그래서 이제 일론 머스크는 그 뒤로 뭐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만나가지고 도계자를 박았는데 그래도 이게 수습이 안 됐고 그러다 결국 지난주에 아우슈비츠 수용소 기념관을 방문해가지고 또 이제 정식으로 막 사죄하면서 그때 내가 너무 나이브했다. 이거 이제 우리 여감으로 좀 생각이 없이 행동했다. 이렇게 이제 또 빌었어요. 참이 일론 머스크 여기 유대인 모자 쓴 거 봐요. 누가 봐도 어울리지도 않는데 예전에 꼭 그 나이트에 있던 사진사 아저씨인 줄 알았는데 하여간 오늘 어쩌다 보니까 이제 축구로 시작해가지고 전기차 특집으로 가버리는데 그 와중에 소니가 그동안 설왕설래로만 있었던 전기차를 진짜 내년 2025년부터 생산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배터리는 당연히 일본산 들어가는 건데 그럼 이제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주목하자고 했던 그러나 다른 뭐 마바라를 비롯한 국내에서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주었던 파나소닉 홀딩스 4분기 실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전 세계에서 2차 전지 그 3원계 리튬 이온 배터리를 최초로 개발한 곳이 파나소닉이고 또 최근에는 그 흑연과 나트륨을 가공해서 만드는 신기술 2차 전지까지 거의 정말 그 배터리계의 마봉님 원조 할머니급의 그런 진짜 그 원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인데 저는 당연히 이번에 실적 개판 났을 줄 알았거든요, 솔직히. 왜냐면 일단 K 배터리 4분기 실적들 봐도 배터리 수요는 둔화됐지, 리튬 가격하고 뭐 소재 가격 다 떨어졌지. 근데 파나소닉은 지금도 뭐 가전이나 이런 데는 그냥 내수해서 현상 유지만 하고 있고 여기도 배터리로 나름 수출 실적을 뽑아내는 기업이니까. 근데 앞에 이제 테슬라도 실적 날아갔는데 그럼 여기 납품하는 파나소닉도 비슷할 거라고 봤죠. 근데 정작 이번 4분기 실적 보니까 매출, 영업이익 둘 다 예상치 상회에다가 주당 순이익만 보면은 달러 환산으로
예상치 33달러를 돌파한 실제로 무려 47달러 46센트 나와가지고 앞자리가 3위 4로 올라가 버린 거의 어닝 서프라이즈급이죠. 거기다 올 1분기 가이던스도 기존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고 밝혔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월가에서는 전기차 수요 둔화 상황에서도 파나소닉의 배터리 부문 영업이익 전망치가 내려가지 않은 게 솔직히 기대 이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그러면서 파나소닉은 북미 시장 2차 전지 수요가 생각보다 약하지 않았고, 또 지난 하반기에 배터리 소재 가격이 크게 하락한 만큼 올해는 생산비 절감을 통한 이익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이런 걸 장점으로 오히려 꼽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 반응은 이제 실적 발표 후 런던장에서 8% 넘게 급등 나왔고요. 저는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이런 비슷한 영향이 있을까 해서 파나소닉 이번 실적에 주목을 했는데, 뭐 근데 이제 이것도 파나소닉은 어쨌든 간에 영업이익은 3분기보다 4분기에 더 늘어났고, 또 거기다 이제 원가 절감이 효자 노릇했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다고 이제 비결까지 밝혔는데, 근데 에코프로의 경우는 만약에 그 핵심 계열사인 에코프로 BM에서 적자 나오면은 이런 거 사실 다 소용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여간 참 타이밍도 참 그 개떡같이 실적 시즌 다 끝난 그것도 설 연휴 바로 전날에 하필 실적 발표 잡아가지고 2월 7일. 하여간 이거 잘못되면은 설 연휴를 지옥으로 보내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하여간 좀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주말 앞두고 다른 거 다 떠나서 증시 미강 한강, 그리고 우리 축구 또 역전승한 거, 이것만으로도 최대한 좀 들뜬 기분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아예 말리지 마세요. 대신에 보다 현실적인 설 연휴 주간 증시 대응 전략은 내일 일요일 저녁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